브랜드에서 쇼핑백이 담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쇼핑백은 그 자체로 브랜드의 가치를 함축하고 있어요. 브랜드의 지향성과 감성을 한눈에 보여주는 단적인 요소인 것이죠. 저도 좋아하는 브랜드의 쇼핑백은 안 버리고 소장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의 소유욕을 자극하기 때문에 실제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리셀가를 주고 사고 팔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조금 촌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핑크색으로 쇼핑백을 디자인해 소비자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스웨덴 브랜드 아크네 스튜디오입니다. 아크네 스튜디오의 시작은 여느 브랜드와는 다릅니다. 처음에는 옷을 만드는 패션 브랜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창립자 조니 요한슨과 그의 친구 3명이 아크네라는 디자인 광고 에이전시를 시작했어요. 사업은 주로 광고 디자인과 컨설팅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조니 요한슨은 주변의 지인들과 셀럽들에게 선물할 100벌의 청바지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아크네와 관련된 가장 유명한 일화예요. 옷을 만들어 보자는 장난스러운 시도가 지금의 아크네 스튜디오를 만든 것이죠. 이 100벌의 레드 스티치 청바지는 단 한 장도 팔지 않고 지인들과 유명한 크리에이터들에게 선물했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은 아크네 청바지를 입고 다녔고 힙스터들의 궁금증을 유발했다고 해요. 그 궁금증은 곧바로 유행이 되었고 아크네는 곧 누디진, 칩 먼데이와 함께 스웨덴의 3대 데님 메이커 반열에 오를 수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흔한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초기 성공 사례가 될 수도 있겠네요. 조니 요한슨의 인터뷰를 보면 그는 단 한 번도 아크네라는 이름을 좋아한 적이 없었다고 해요. 아크네라고 하면 여드름을 뜻하거든요. 함께했던 초기 멤버가 그 이름을 선택했고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2013년 봄부터 아크네에 스튜디오를 붙여서 아크네 스튜디오라는 라벨로 표기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곳에 브랜드를 알려야 했는데 일부 국가에서는 이름 때문에 상표 등록 자체가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스튜디오야말로 패션이 탄생하는 가장 중요한 곳이라는 생각에 붙였다고 합니다. 아크네는 Ambition to create noble expression, 직역하면 새로운 표현을 창조하는 야망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하나의 의류 브랜드로 아크네 스튜디오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광고, 예술, 필름, 패션 등 6개의 분야로 나뉘어 전개하는 크리에이터 집단이에요. 그들의 패션 사업이 창조적인 장난에서 시작했듯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죠. 이런 아크네만의 감성은 1년에 2번밖에 나오지 않는 아크네 페이퍼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아크네 페이퍼는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브랜드의 제품을 광고하는 시즌 잡지가 아니에요. 매년 그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하나의 주제를 정하고 관련된 감각적인 패션 포토와 인터뷰, 에세이 등으로 구성합니다. 나이나 인종, 문화적 차이 없이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보고 싶은 잡지를 만드는 것이죠. 브랜드가 성장한 이후에도 하나의 취미로 잡지를 출판하는 조니 요한슨의 꾸준함이 정말 멋지네요. 아크네 스튜디오가 어떤 창조적인 면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지 느껴집니다. 아크네 페이퍼는 아크네 스튜디오를 일반적인 패션 브랜드들과 구별짓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아크네 스튜디오를 대표하는 브랜드 컬러는 페일 핑크입니다. 조니 요한슨은 모두가 핑크를 예쁘지 않은 색이라고 생각한다는 이유로 핑크 페일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사실 핑크색은 그저 그런 색상이죠. 너무 익숙해서 핑크색을 입는 것이 촌스럽고 유치하다는 느낌이 일반적인 발상이에요. 모두가 본 적 없는 새로운 것에만 너도 나도 열광하는 시대잖아요. 익숙한 아름다움은 오히려 미적 가치를 상실하기 때문에 아크네는 그 아름다움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죠. 이런 독창적인 시도가 아크네 스튜디오만의 야망이고 가치관이에요. 지금은 너무 유명한 아크네 스튜디오의 핑크색 쇼핑백은 처음엔 검정색이었습니다. 현재의 쇼핑백은 컬러부터 폰트까지 꼬박 1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졌어요. 처음 핑크로 색상을 바꾸었을 때는 많은 고객들의 불만이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가 좋아해서 아크네 스튜디오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크네 스튜디오만의 시그니처 아이템들을 살펴볼게요. 절대 광고 아니고요. 개인적인 취향과 꾸준히 사랑받는 베스트 아이템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날씨가 쌀쌀해질 때면 생각나는 겨울 액세서리
아크네 스튜디오의 머플러입니다. 사실 이 머플러는 안 좋아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유명한 제품이에요. 털 빠짐이 심하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이만한 감성과 색감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이렇게 추워질 때 연인 간의 선물용으로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사고 싶은 제품은 멀티체크 스카프로 영롱한 색감이 정말 예쁩니다. 이 모델은 세일도 잘 안 하더라고요. 정가는 38만원입니다. 두 번째 아이템은 체드 코트입니다. 원래는 항아리 핏이라고 불리는 찰스 코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단종되어서 안 나오고요. 대신 이 체드 코트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은 아니지만 후기를 살펴보면 핸드메이드라 원단이 얇고 부드러운 재질에 유행이 안 타는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하늘하늘한 코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만한 기본 코트가 없다고 해요. 단점은 안감이 없다는 것과 주머니가 거의 장식용이라는 점입니다. 정가는 130만원 정도로 가격이 많이 사악한데 매치스나 트레비안 같은 해외 사이트 보면 가끔 할인해서 올라오더라고요. 세 번째는 이모지 페이스입니다. 저는 로고 플레이를 좋아하지 않아서 개인적 취향은 아니지만 인기가 많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려고요. 아크네의 베이직 웨어에서 주로 보이고요. 유명한 제품으로는 피오님이 입었던 아크네 니마 니트와 공유님이 자주 입고 나왔던 포바 맨투맨이 있습니다. 아크네 스튜디오의 창립자 조니 요한스는 어느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야망이 남아있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의 여름 별장 근처에 완전히 새로운 집을 짓고 싶다. 유명한 건축가의 도움 없이 처음부터 모든 걸 내가 디자인할 것이다.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조니 요한슨입니다. 아크네는 단순히 상업적인 목적만을 가지고 브랜드를 운영한 것이 아닌 스스로의 만족을 위한 창작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도 그가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준비한 아크네 스튜디오를 알아보자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들 행복하세요.